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박진 의원, 최영도 의원,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에 갔습니다. 그래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. 그거를 백신 보릿고개로 넘어보겠다면서 갔고 뭐 쿼드 논의 좀 하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. 국민의힘의 방미 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리고 그 전 지금 가 계신 분도 계시죠? 아, 황교안 전 대표가 또 가 있어요. 네네네. 좀 저는 개인적으로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간다고 해서 백신 확보. 그래서 왜 가셨나? 네. 그래갖고 뭐 한미동맹이 지금 위기에 처해서 한미동맹을 네. 복원하기 위해서 간다. 뭐 이렇게 아하. 말씀하셨는데 예. 아니 지금 뭐 한미동맹이 왜 위기에 처한 게 맞나요? 위기 무너진 게 맞나요?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습관성 위기론입니다. 습관성 아하. 한미동맹 위기론. 예. 이분들이 한번 재미를 봤던 게 네. 그 2007년 대선이죠. 네, 2007년 대선 때 그때 노무현 정부였죠. 네. 그 노무현 정부 때 이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. 그래서 막 그 동맹 위기론을 갖다가 엄청나게 설파를 많이 했었죠. 근데 그때 부시 행정부도 좀 오버했습니다. 오버했다. 당시 그 한나라당이었죠.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이해창 네. 후보였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워싱턴에 갔었는데 네. 당시 부통령인 딕 체니가 면담을 했어요. 이건 노골적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그렇죠. 예, 면담을 예. 하고. 그래서 막 그 당시 뭐 야당 후보들이 미국에 몰려가 갖고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. 그래서 뭐 부시 행정부 고위 관료들 만나고 미 의회의 지도자들 만나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맹폭을 가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예. 아무튼 뭐 그때 대선에서 이겼잖아요. 그렇죠.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. 한편으로는 동맹 위기론,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 이 보릿고개를 넘는데 본인들이 좀 역할을 하겠다. 네.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, 아하. 근데 제가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한미동맹 위기론이 보수적인 야당이나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. 네. 근데 실상은 뭐였냐? 당시 그 백악관에서 아시아남당 그 선임국장을 맡았던 마이클 그린이 네.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도는 전두환, 노태우 그 이상이다. 오. 완전히 역대 최대 찬사를 보낸 거예요. 뭐 이게 찬사인지 뭐 저는 상당히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. 어찌됐든 노무현 정부 때 한미동맹이 무너진 게 아니다. 상당히 강화됐었거든요. 강화됐단 말이죠. 그거는 뭐 팩트죠, 사실. 그건 예. 다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 상황이었으니까. 예. 네. 아니, 마이클 그린 지금도 그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되는 사람인데 그게 백악관의 속내였던 거죠. 그때 리차드 룰리스, 예. 미 국방부의 고위 관료였던 리차드 룰리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, 그래서 이런 정확한 실상을 전달하기보다는 네. 자꾸 그 바람? 이제 좀 이렇게 좀 진보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동맹을 그 좀 악용해왔던 이런 것들이 좀 과거의 악습이었는데 이게 또 대선이 다가오면서 네.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한미 동맹 뭐 강조하고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. 예. 단마진으로 군대를 못 갔었는데 네. 글쎄요. 자, 그때 속죄 의미로 이제 동맹 강화를 또 외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속죄 의미로. 네. 근데 아무튼 그 이게 너무 정치화돼요. 이 동맹 문제를 자꾸 정치화하는 것이 동맹의 실상을 정확하게 네.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좀 방해가 되는 것이죠. 아하. 예.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. 동맹은 거기에 아무리 그 색칠을 해도 동맹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적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네, 동맹이라는 네. 건. 네. 이제 명시적인 공동의 적은 북한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. 남북 관계,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동맹은 강화되는 속성이 있는 거죠. 그렇네요. 동맹 네. 강화라는 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렇죠. 그럼 그럼 그게 그게 안 좋아져야 되고 긴장감이 높아져야 되고. 예,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냐.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냐. 적어도 동맹의 또 하나의 정신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네. 공동의 적인 북한과 이제 공동의 친구가 되자. 그렇죠. 예. 친구로.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렇잖아요. 근데 그게 지금 자초위기에 처했는데
그 실패했던 좌초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재개하는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도 풀어가면서 한미동맹도 유연화하는 네. 좀 이런 어떤 좀 그 논의들이 좀 있어야 음. 되는데 뭐 동맹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뭐 위기다 뭐 한국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. 동맹은 명백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. 아, 그렇잖아요. 그렇네요. 네,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네. 아무튼 이게 좀 굉장히 좀 씁쓸해요. 네,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수가 좀 읽혀요, 보여요, 뻔하게 보여요. 한미동맹 위기론 내세우면서 아 내가 한미동맹 지킬 적임자다, 미국도 다 따 이러면서 뭐 당내에서 대선 주자 행보도 좀 하면서 그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, 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. 지금 그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푸대접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이런 쪽 얘기 많이 하는데 네. 자 보세요.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% 올려줬어요. 1%. 네? 네. 한국은 13.9% 올려줬습니다. 네? 음. 13.9% 올려줬어요.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네. 저는 뭐 그거 자체도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예. 문재인 정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국내 비판적인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미동맹에 상당한 공을 지금 들이고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21일 날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제1의 아젠다는 아마 한미동맹 강화가 될 그렇죠. 거예요. 예. 예, 저는 조건함을 확인하는 뭐 그런 자리가 그렇죠. 되겠죠. 기본적으로. 예. 네. 그러니까 정부는 음. 이런 어떤 국내 보수정의 공격을 의식해가지고 자꾸 이제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. 강화해야 된다. 라는 강박관념에 이제 아하. 휩싸이기 쉽고 네. 또 보수 진영에선 조금이라도 뭔가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침수봉대해가지고 그걸 정부가 공격 수단으로 삼고 이러면서 참 이런 좀 악순환이 좀 이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악순환 말 그대로 악순환 상황. 결국에는 이제 평화 정착의 길로 좀 가야 이런 악순환을 좀 끊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남북관계 교착 관계라는 게 너무나 좀 답답하고 황교안 전 대표 잘 다녀오시고요. 박진 의원이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만나기 싫다고 하니까 자, 이제 혼자 묵묵히 일정 소화하다가 잘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.